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기획자에게 중요한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기획력과 문서 작성과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특히 많은 지망생 분들이 강점이라고 내세우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는 신입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획자의 커뮤니케이션은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오늘은 기획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뻔한 주제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 일을 하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소통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말을 잘하거나 설득을 잘하는 거일까요? 그럼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나 개그맨들은 기획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강점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겠죠. 기획자의 소통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말 한마디로 개발이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명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소통 방법인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지 맙시다. 제가 기획자고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트에게 이 캐릭터를 멋있고 세련되게 디자인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면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또 개개인이 떠오르는 멋있다, 세련된다 라는 이미지는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쓰면 듣는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순간 기획자의 기획이 아니라 아트의 아이디어나 감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추상적인 표현을 제외하고 의도와 목적, 표현 방식, 이 세 가지가 잘 전달되도록 구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 받을 때 감정을 빼고 구조로 받아들입시다. 기획서를 전달해 줬을 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 기획을 이해 못하다니 상사분이 이것도 모르시나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피드백은 구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는지, 내 문장 구조가 애매했던 건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수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피드백을 해주면 불편한 사람이 되고 고집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겠죠. 이해가 안 되는 기획의 제작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은 덤이고요. 세 번째는 내 작업물 수정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공유합시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사고는 수정을 해놓고 공유를 안 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 데이터 오타를 혼자만 수정해놓고 공유를 안 한 채 업데이트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개발 리소스, 일정, QA까지 다 꼬이게 될 겁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변경이 발생되면 어디가 변경되는지, 누구에게 영향이 되는지,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내 말이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획자는 그림을 그리거나 코드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나 설계 방식을 문서로 정리하고 팀원들에게 말로 전달해서 구현을 유도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율하고 설득하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서에 분명 이 내용이 있는데 왜 안 읽어봤냐고 탓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잘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말해야 됩니다. 기획자는 모든 직군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아트에게 코드를 설명하거나 프로그래머한테 그림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킬 시스템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아트팀과 소통하는데 쿨타임을 체크하고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데미지 판정이 발생된다는 걸 궁금해 할까요?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갈지, 느낌은 어떤지를 궁금해 하겠죠. 반대로 프로그래머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판정이나 그 시스템의 구조를 더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럼 프로그래머와 아트한테는 각각 어떤 걸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프로그래머는 구조와 조건, 예외 케이스를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아트에게는 의도와 감정, 몰입 포인트들을 말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프로그래머에게 설명을 할 때는 버튼 클릭을 할 때 스킬이 발동됩니다 보다 스킬 버튼 클릭, 쿨타임 체크, 사용 가능할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데미지 판정이 발생된다, 이렇게 명확한 조건 구조로 말하는 게 좋고요. 아티스트에겐 캐릭터가 오른손을 튕기게 되면 몬스터에게 불기둥이 발생하는 스킬이다, 유저가 강력한 스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불기둥을 캐릭터 4배 정도 크기로 해주시고 2초 동안 지속되고 종료하면 폭발되면서 사라지는 연출이 들어갈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는 말의 구조를 잘 정해야 됩니다.
저번 예쁨 받는 신입으로 살아남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건 핵심, 이유, 예시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기 스킬을 기획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누구 말이 더 잘 전달될까요? 5초간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이쪽이겠죠. 왼쪽은 말의 핵심도 모르겠고 설명이 구조화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은 사실과 설계 의도, 예시 흐름이 명확합니다. 뭘 만들고 싶은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적용하면 어떻게 할 건지 등이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처럼 세 가지 흐름을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공격력을 20% 상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향해야 되는 이유를 유저가 그 캐릭터를 잘 안 쓰고 느낌상 너무 약하다고 설득하면 통할까요? 아닙니다. 너무 막연하겠죠? 유저 피드백이든 사용률이든 피해량이든 확실한 근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근거는 수치 기반 그리고 통계로 뽑은 로그가 근거겠죠. 현재 캐릭터 사용률이 3.2%로 동일 포지션 평균인 7.1%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요 스킬 피해량이 평균보다 15% 낮고 20%를 상향하면 DPS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평균 수준에 근접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근거도 확실하고 설득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게임 기획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7개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문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설계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말하기 전에 핵심이 뭔지 정리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습관화 하셔야 되는데요. 말을 꺼내기 전에 목적이 뭔지 한 문장 정도 써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규 기능을 제안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말하기 전에 이 제안은 유저의 리텐션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저 제안은 설명이나 내용도 맞춰지겠죠. 말의 방향성도 잡히고 설명이 간결해집니다. 두 번째는 말의 흐름을 3단계 정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건 글로 정리할 때 사용하는 팁인데요. 현재 상황, 내가 생각한 이유, 그리고 상대방이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스킬 시스템 오른쪽 사람의 예시를 다시 볼까요? 궁극기 게이지는 5초마다 한 칸씩 차오릅니다. 이건 본인이 기획한 상황이고요. 이 구조는 자동전투, 수동전투의 전략을 유도하는 의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 의도겠죠. 예를 들어 궁극기를 아껴두면 적의 강공격 타이밍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건 결이 좀 다른데요. 내가 어떤 말을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낸 의견이나 반응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기획을 전달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라는 피드백이 나오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설득력이 좋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달이 잘 안 됐는지를 기록할 수 있겠죠. 이걸 기반으로 내 전달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록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고민하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받아들이면 나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느꼈는지 내 문서에서 이해하지 못한 구조는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늘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기획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획자는 기획서를 잘 써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기획서만 잘 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하고 문서와 말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